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확률이 0.006%래. 난 눈이 높아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럼 싫고 저럼 싫고 저럼 싫어. 허들을 너무 많이 두면 0.001%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진짜 가을이다.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그쵸? 와, 시간이 진짜 빠르게 간다. 저는 이제 연애를 하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설레는 감정이 지속될 수는 없는 것 같아. 저번에 우리 다정이들 질문에서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설렘이 많이 줄어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계속 설레면 신부전증 와요 이랬거든. 그러니까 막 계속 설레고 가슴 뛰고 이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불편하고 이런 감정은 썸 탈 때나 연애 초기에 있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사랑을 지속하고 이 신뢰 자본을 계속 쌓아갈수록 더 큰 안정감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진짜 사랑은 의리에서 오는 것 같고, 상대가 조금 미운 모습을 보여도 서툰 모습을 보여도 그게 귀여워 보이고 내가 대신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 이 사람의 행동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오해하지 않고, 또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흠으로 삼아서 이용하지 않고 또 다른 연민으로 봐주면서 서로를 토닥일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연민이 안 느껴져, 이 사람이 귀엽지가 않아, 고깝게만 보여, 이러면 그 설렘을 떠나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걸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좋지 않으면 의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설렘 그 이상의 깊이가 의리인 것 같고, 의리 그 이상의 깊이가 연민인 것 같고, 내가 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다정한 연민, 이 수준인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사랑이나 가족관계나 친구관계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그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어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막 이런 거 있죠. 내가 낸데 이러는 행동이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 그 은중간 상연에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 상연은 죽기 전날까지 너 때문에로 인생이 끝났어. 근데 은중이는 그래도 너 덕분에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작가가 됐어. 다 너 덕분이더라 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거지 결국 혼자서 네 잘난 맛에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 결핍이라는 건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는 것 같거든? 없이 살면 없이 사는 대로 결핍이 있고, 대재벌이라도 또 다른 깊은 결핍이 있을 거야. 근데 이 결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멋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타까운 삶이 될 수도 있고, 아쉬운 선택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 이번에 그 나는 솔로 돌싱 특집에서 현숙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현숙님이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더라고. 현숙님의 삶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애정을 갈구하는 것들이 좀 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방과 티키타카 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는 플레이를 하시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을 찍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약간의 호감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쉽게 말해 남미세라고 하지. 그러니까 남자에 미쳐버리면 친구도, 지인도, 나의 삶도, 나의 소중한 다른 가족들도 안 보이는 거야. 거기에 꽂힌 거지. 왜?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결핍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대 나의 결핍은 타인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김창옥 선생님이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행순이라는 분이 나와. 이제 행순이는 너무 우리 가족들을 많이 챙기고 자기를 챙기지 않아서 걱정돼요 하면서 언니가 행순이를 데리고 나온 거야. 근데 그 행순이라는 분이 어렸을 적에 몰랐는데 고열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양쪽 귀가 미세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 장애가 온 걸 몰랐던 거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했나 봐. 그래서 그 행순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착한데 당연히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겠지? 그런 삶을 살아오시다가 거의 50 가까이 되셨는데 가족들을 위해 산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김창우 선생님이 그분을 보고 행순아, 가족들이 고생했으니까 가족들에게 시간을 많이 쓰는 거 알겠는데 어린 행순이를 더 안아주고 챙겨줘. 행순이는 그거를 원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랑 남편이 눈물이 팡 터졌어. 맞는 거야. 내가 가진 결핍을 누군가의 사랑을 주고받는 거에서만 채우려고 하면 진짜 나를 안아줄 수가 없어요.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3살에 이혼하셨는데 그 3살의 혜인이, 그리고 7살에 집에 아무도 없어. 그때 외로워서 그 골목을 누비던 혜인이, 그때 혜인이는 제 인생에 아예 없었어요. 30이 될 때까지 기억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딱 30이 돼서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나 또 나라는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3살에 7살의 혜인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하게 됐어. 나는 결핍이 많았구나. 결핍이 많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손에 쥔 게 없으니까 넘어지고 깨지면서 뭐라도 주워 일어나고 싶었구나. 그 결핍과 불행이 많았는데 그걸 차곡차곡 쌓다 보니 결국
행운이 돼서 나에게 많은 사유재산이 돼서 돌아왔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내 결핍을 알아주는 건 부모도 알아주기가 어려워요. 남자친구가 남편이 내 결핍 온전히 이해할 것 같아요? 못 그래. 제 코가 석자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불행, 결핍 그런 것들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채워주고 내가 알아줘야 된다 이거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연애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게 되는데 친구들 이렇게 보세요. 연애를 진짜 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정말 즐겁게 잘하는 친구가 있고 연애를 오랫동안 못하거나 금방금방 연애가 끝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연애 고수가 있고 연애 하수가 있거든? 근데 연애 하수들을 보면 꼭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결핍을 상대방의 시간과 애정으로 막 채우려고 해. 나하고만 놀아야 되고 나에게만 사랑을 줘야 되고 너는 나 아닌 다른 이성이나 뭐 동성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상대방의 시간과 마음과 애정과 눈빛을 너무 갈구하는 거야. 그렇게 결핍을 상대로부터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상대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 이런 말투 쓰지 마. 너 연락 좀 자주 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조정하거나 바꾸려고 자꾸 해요. 내가 원래 사랑했던 사람은 저 사람인데 만나면서 자꾸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 근데 인간은요. 그 사람 이름과 그 사람 성격으로 20년 이상 살아오잖아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조금씩 성숙해질 뿐이야. 태어난 본성과 기질을 변화하긴 어려운 것 같아. 서로 맞춰가면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간다 뿐이지 바뀐다는 착각은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스스로 엄청난 가두리를 쳐요. 눈이 높다고 할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 근데 싫은 게 너무 많아. 난 키 작은 거 절대 싫고 담배 피는 거 절대 싫고 말투 이런 거 절대 싫고 이런 직업 절대 싫고 얼마 이상 벌어야 되고 막 이런 허들을 너무 많이 두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확률이 0.006%래.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도 나도 좋을 확률이 그렇게나 희박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기도 전에 허들을 너무 많이 두면 0.001% 밑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인연이 될지 모르고 진짜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 높은 허들이나 상대방을 너무 재단하려고 하는 말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하면 돼. 근데 입으로 꼭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난 눈이 높아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럼 싫고 저럼 싫고 저럼 싫어. 이러면 4살 깎아먹기랑 비슷한 거지. 연애 고수들은 나의 커리어나 자기관리 그리고 나의 정신건강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불만을 품을 시간이 없어. 자기관리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남녀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본질과 뿌리를 잘 지키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면 있잖아요. 인간은 좋은 거를 흡수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도 그 빈 여백의 시간에 자기를 채우는 시간으로 분명히 쓸 거예요. 내가 아닌 상대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단 본질과 뿌리와 비전은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지.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가 알라딘과 밀리의 서재에 2025년 올해의 책 후보에 올랐어요. 다정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